야, 대표님, 인테리어 유튜브 보면 전부 예쁜 거랑 감성 조명, 그리고 원목 가구 뭐 이런 얘기만 나오던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다 보여지는 거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손 못 대는 부분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오늘은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 줄게. 우선 내가 실직하러 공사할 집에 가보면 세탁기 배수관을 잘못 연결해 둔 집들이 은근히 많아. 세탁기 호스는 그냥 베란다 배수구에 꽂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구멍이 우수관이면 큰일 나. 우수관은 빗물이 흐를 수 있는 전용 배수관인데 세탁기 거품이 거기로 내려가게 되면 아래층, 최하층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1층이라든지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품이 역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탁기는 꼭 오수관에 연결을 해야 돼. 자리가 마땅치 않는다면 화장실이나 주방 배관에서 끌어오든가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조금 비용적으로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분배기를 꼭 확인해야 돼. 분배기요? 분배기가 뭐예요? 분배기는 싱크대 싱크볼 아래 문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배관들이 모여있는 게 분배기야. 노란 관이면 폴리관이라고 하고 구리색이면 동관이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공사할 때 이게 나오면 새로 교체해주는 게 좋아. 동관은 누수 위험이 엄청 높은 자재거든. 그래서 누수가 나면 인테리어는 끝났다고 봐야 돼. 바닥 다 뜯고 물 새고 아래층까지 피해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인테리어가 되겠지. 그래서 실측을 갈 때는 무조건 분배기부터 봐야 돼. 그리고 배선도 꼼꼼하게 해야 돼. 보통 인테리어 시공할 때 배선을 잘못한 집은 선이 굉장히 여기저기 엄청 많이 보일 거야. 맞아요. 저희 집은 인터넷선이 그냥 벽에 막 붙어 있거든요. 맞아. 인터넷 통신사에 인터넷을 연결해달라고 연락을 하게 되면 매립을 해주지는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노출로 인터넷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래서 통신 단자함이 없거나 배선 위치가 이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는 없어. 우리는 공유기, IPTV 위치 다 확인하고 최대한 선을 매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홈도 고려를 해야 돼. 월패드도 연동한다든지 스마트 스위치를 쓸 거면 중선선 작업을 미리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중선선이 필요 없는 이런 스마트 제품들을 조금 구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아니면 나중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모든 벽을 다 뜯고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쁘지 않게끔 또 머리카락처럼 굉장히 선이 안 이쁘게 표현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 콘센트 위치라든지 인터넷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매립을 꼭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그리고 또 혹시 팁이 더 있나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도 미리 생각을 해야 돼. 요즘에는 에어컨 설치 자체가 투인원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예전에는 많이 설치했지만 요즘엔 시스템 에어컨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간혹 시스템 에어컨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다 보니까 투인원이라든지 스탠드형이라든지 벽걸이 제품에 에어컨 배관을 매립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조금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 시스템 에어컨 배관 작업과 일반 에어컨 배관 매립 작업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조금 생각해야 되거든. 특히나 투인원 제품이라든지 스탠드 제품들의 배관 매립을 진행을 할 때는 누수라든지 그리고 배관의 결로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 왜냐면 쉽게 벽에 콘크리트를 뚫어서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가 않아. 특히나 에어컨 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90도로 꺾이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타원을 그리면서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에어컨 매립을 하려다 굉장히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요즘 시스템 에어컨은 그러지 않아. 약 한 10년 전, 15년 전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할 때에는 시스템 에어컨 드레인 배관에 숨구멍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어. 그래서 물매도 잘 안 잡히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설치를 했을 때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숨구멍을 만들지를 않고 에어컨 자체에 드레인 모터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드레인 모터에서 그런 물을 쏴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역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관에 누수가 있다든지 하는 일들이 확실히 적어졌어. 그래서 요즘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집들이 최근 들어서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굉장히 쉽지만 일반 에어컨 설치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면 될 것 같아.
요즘에는 전기 제품이 용량도 많고 막 인덕션도 전기 엄청 먹고 에어컨도 엄청 먹고 그러잖아요. 혹시 전기 용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이것도 아파트와 상가라든지 주택과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되거든. 아파트는 우리 개별 집에 우리 집만 전기 용량을 늘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인입선이 용량에 따라서 전기선 두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만 용량을 늘리기는 어렵고 아파트 동전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전체가 그렇게 승합 작업을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면 그런 전기선 두께를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용량을 늘릴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60평대, 40평대 이런 큰 평형대에도 전기 용량은 30A가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단기만 별도로 용량을 늘려주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30A든 40A든 단독 배선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인덕션이라든지 오븐이라든지 그리고 에어컨이라든지 단독 배선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요즘에 굉장히 가전들이 많다 보니까 단독 배선이 되어 있더라도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의 총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독 배선 같은 것들도 다 해놨는데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거,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건 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 집 세대 내에 들어오는 전기의 총량을 이미 모두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로 인해 차단기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다만 단독주택은 승합 작업이 가능해. 이런 거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 대부분은 모르시지. 오시면 다들 벽지는 뭐로 하고 싶은지, 조명은 어떤 걸로 하고 싶은지, 이런 마감재만 조금 고민하고 오시는 거고, 이런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만 아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겠네요. 저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다운라이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이 다운라이트가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지만 곰팡이라든지 결로 이런 부분에는 생각보다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 해보자고. 이거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인테리어 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